성공 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 황문진이 읽어주는 소책자 제1탄 고객 모집 방법 1강에 이어서 2강을 낭독하겠습니다. 2장, 제2장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의 주제는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판매의 실마리를 잡아라 하는 미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장의 1, 나의 상품은 무엇인가? 2장의 2,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2장의 3,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2장의 4,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2장의 5,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 판매의 실마리를 잡아라. 대한민국의 경제교육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해서 즉시 사용할 실전 지식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드물어서 현장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는 정도이다. 대기업의 경우 직원교육, 사원연수, 간부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체계화된 경제지식의 일부를 그나마 습득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사장님은 사업의 유지, 관여에 급급하여 실전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제2장과 3장에서는 실질적인 과제 부여로 경제지식, 마인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첨예하게 구성을 하였다. 우선 제2장은 판매의 돌파구를 마련하여서 어떻게 팔 것인가에 관한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1. 자신의 상품이 무엇인지. 2. 누가 자신의 고객인지. 3. 나는 무슨 차별화된 상품을 갖고 있으며 4. 어떻게 팔 것인가? 사업을 하면서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그동안 간과되기 쉬웠던 부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판매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장의 1. 나의 상품은 무엇인가? 미션은 상품의 특징을 정해라 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상품을 알릴 수 있을까? 등등일 것이다. 장사를,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하고 있는 그 상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신뢰일까? 하지만 의외로 오랫동안 다루었던 자신의 상품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우물쭈물하는 사장님들이 많다. 생계를 위해 늘 접해왔고 판매를 위해서 땀 흘려온 자신의 상품인데도 누구보다도 자신의 상품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 사장님조차도 무슨 상품을 파십니까? 그건 어떤 상품입니까? 라고 물으면 상품의 특징을 똑부러지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사장님과 함께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판매의 돌파구, 실마리를 명확히 해나가고자 한다. 문제 1입니다. 귀사의 상품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직감적으로 표현을 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직감적으로 표현하라.
동종업계의 전문가, 사람이 아니라 전문 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에게 가장 알기 쉽게 자신의 상품을 설명해 보라는 것이다. 귀사의 상품은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해서 무엇인가? 어떤 상품인가? 자, 상품의 특징 한두 개를 30초 안에 설명해 보라. 30초의 시간은 이해관계가 없는 보통 일반인이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이다. 30초 이상이 되면 관심이 약해져서 들어도 귀찮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핵심 포인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신의 상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품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이미지가 전달되지 않는다. 남이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시간은 극히 짧다. 30초 이내에 무엇을 얘기하는지 상품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면 1초마다 고객의 불매심리, 거부심리가 급속히 높아진다. 간단 명료하게 상품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표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빈칸을 메워보라. 이 상품은 딱 부러지게 말하면 무엇이다?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소책자, 예를 들어 제가 쓴 비즈노의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소책자의 특징 1. 이 책은 소규모 업체 사장님이 고객을 모으는 방법을 모아놓은 책이고, 특징 2. 그대로 실천만 하면 누구나 바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천서입니다.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이 부분을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을 메워보시는 겁니다. 유사한 많은 비즈니스 서적 가운데 이 책은 실천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차별성이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장님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 패턴으로 대답을 해보자. 반드시 메모지와 펜을 들어서 종이 위에 직접 적어보기 바란다. 끊임없이 종이 위에 목표를 적어서 결국 실제로 그 목표를 일궈낸 유명 인사들의 사례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적은 책,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는 책을 아는가?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속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생각이다. 자, 그 생각을 종이 위에 쓰고 눈으로 봄으로써 생각의 빠른 정리가 이루어진다. 쓰지 않을 때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생각이 정리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종이 위에 써가며 생각을 정리해 나가길 바란다. 저희 상품으로 말하자면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자, 이 부분을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 상품으로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상품이고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뭐이고 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메꿔 보십시오. 저희 상품으로 말하자면 어떠어떠한 상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자신의 상품을 소리내어 읽어보기 바란다. 과연 귀사의 상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듣고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듣고 나서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인지 생각해보라. 이와 같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누구나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평소 간단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라. 자신의 상품에 자신만의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고, 상품의 특징, 차별화를 인식함으로써 상품의 브랜딩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누가 해주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사장인 당신이다. 예를 들어 운 좋게 월드컵 경기 중계 하프타임에 TV나 라디오 광고에 30초간 귀사의 상품을 무료로 광고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치자. 보통 있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중매체로 귀사의 상품을 광고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자. 당신은 이와 같은 천재이루의 기회를 우물쭈물 헛되이 넘겨버릴 것인지, 아니면 귀사의 상품을 일반 소비자의 뇌리에 깊게 새겨 엄청난 행운을 잡을 것인지. 과장된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기회는 자주 있다. 신규 거래선이나 일상의 첫 만남에서 사장님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취급하시는 상품은 뭐죠?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불과 몇 초의 시간 내에 당신은 얼마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 번 듣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상품의 특징을 요약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의 고민 해결은 우선 나의 상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지금부터 평소에 간단 명료하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나의 상품에 대한 광고 문구를 생각해 두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읽기만 하지 말고 읽지만 하지 말고 직접 종이 위에 써보라. 종이 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저희 상품으로 말하자면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우리 상품의 특징은 1이고 2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떠어떠한 회사이고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상품으로 말하자면 1이고 특징 2가 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우리 상품의 특징은 특징 1이고 특징 2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떠어떠한 특징이 있는 회사이고 어떠어떠한 특징, 우월성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번 듣고 쉽게 잊혀지지 않을 정도가 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해 보자는 겁니다. 2장의 2, 나의 고객은 누구인가? 이상적인 고객을 추려내라가 미션입니다. 문제 1에서 상품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상품을 설명하였다고 했을 때 그런 제품이 있습니까? 꼭 좀 보여주세요. 꼭 구입하게 해주세요. 그걸 저한테 좀 팔아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신의 상품을 간절히 원하는 고객은 어떤 고객인가? 어떤 고객이 나의 상품을 간절히 원하는 고객인지를 생각해 보자. 핵심 포인트. 고객을 가려서 선별하라 하면 막연해질 것이다. 머리 숙여가며 저에게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고객을 상상해 보라. 그런 고객이 귀사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고객인 것이다. 2장의 3.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 상품의 장점을 끄집어내라가 미션입니다.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6.25 전쟁을 겪고 난 5, 60년대처럼 생존을 위한 기초 생필품마저 부족했던 시대는 과장해서 말하면 상품을 흠모하던 시기이다. 고도 성장기였던 7, 80년대에는 상품을 만들면 거의 무조건 팔렸다. 물품이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지금은 어떠한가? 상품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안 팔리면 덤핑으로 땡처리하고 그나마도 안되면 폐기 처분하는 시대이다. 가격이 맞지 않으면 애써 키운 배추도 뒤엎어버리는 시대이다. 이와 같이 상품과 정보가 수요 이상으로 넘쳐나는 시대에 귀사의 상품은 수많은 경쟁사에 비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가?
유사한 상품을 가지고 나와 경쟁하는 회사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기존의 고객은 무슨 이유로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했는가? 왜? 비슷한 상품을 파는 수많은 회사를 제치고 우리 회사 상품을 샀던 고객은 우리 상품이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것일까? 어느 업계에나 반드시 경쟁 상대자가 있다. 많은 경쟁 상대 중에 어디를 선택할지는 100% 고객이 정한다. 고객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다. 고객이 모이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고객이 없으면 회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 우리 회사는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만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무엇이 나만의 강점인지. 상품의 품질, 종류, 서비스, 판매 방법, 입지, 설비, 안정성, 환경, 제품 성능, 기술력, 납기, 배달의 신속성 등등 자신의 강점을 생각해보라. 핵심 포인트.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신의 장점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다. 글쎄요,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경쟁사와 크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한다. 2장의 4.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라가 미션입니다. 2장의 2. 나의 고객은 무엇인가에서 비즈노의 이상적인 고객으로 헬스클럽 사장을 예로 들었다. 헬스클럽 사장은 회원 모집의 문제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경우이다. 회사의 고객은, 귀사의 고객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언제 어떤 경우에 문제를 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2장의 5.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압도적인 증거로 문제를 해결해 줘라가 미션입니다. A. 고객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메시지. B. 고객이 반응을 일으키는 메시지. 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비즈노 교육 정규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고객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라 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의사놀이 법칙이란 무엇인지. 3장의 1. 진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한다. 3장의 2. 방치. 방치 시 최악의 결과를 통지한다. 3장의 3. 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린다. 3장의 4. 긴급. 처방의 긴급성을 알린다. 3장의 5. 행동. 처방에 따르도록 행동하게 한다. 이러한 주제로 3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고객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라. 제2장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팔지 자신을 명확히 하였다면 제3장에서는 고객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의사놀이 법칙. 아이들의 소꿉장난에서 발상한 법칙이다. 한쪽 아이가 의사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 아이가 환자 역할을 하며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환자가 진찰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의사가 진찰실 안에 앉아 있다. A가 환자 역할 어린이, B가 의사 역할 어린이입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네, 의자에 앉으세요.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나고요. 청진기를 꺼내면서 어디 좀 봅시다. 청진기를 배에 대며 환자 역할 어린이가
선생님, 어떤가요? 네, 언제부터 아팠죠? 아이스크림 같은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먹었나요? 환자 어린이? 네, 아이스크림 3개나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어린이?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같이 찬 것을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아파서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면 피가 많이 나와서 아야 하니까 앞으로는 찬 거 먹지 마세요. 알았죠? 환자 어린이? 네. 그런데 지금 배 아픈 거는 어떻게 해요? 의사 어린이? 의사 선생님이 약재 줄 테니까 하루 3번씩 꼭 먹도록 해요. 알았죠? 네. 그런데 깜빡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계속 아프게 되니까 꼭 약을 먹도록 하세요. 알았죠? 환자 어린이? 네, 선생님. 네, 이와 같이 아이들의 의사놀이에 고객의 구매 심리를 끌어들이는 마법 같은 비법이 숨겨져 있으니 마케팅에 있어서 이를 의사놀이 법칙이라 칭해보자. 이 의사놀이 법칙의 순서를 고객 심리 상태의 접목에서 한번 접목을 해보자. 3장의 1. 진단.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한다. 환자의 병세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한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언제 어떨 때 어떤 증세가 생기는지를 진단하여 준다. 즉,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준다.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언제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는지 전문가로서 문제 발생의 원인을 알려준다.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의 입장에서 고객의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준다. 당신이 무엇으로 무엇 한다면 무엇 할 정도로 속 쓰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당신이 무엇 하다면 무엇에는 솔직히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땡땡을 한번 메꿔 보십시오. 당신의 사례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보석 가게를 하는데 가격만 이것저것 물어보고 결국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고객 때문에 솔직히 실증이 나 있지 않습니까? 구체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매장에 와서 물건은 사지 않고 값만 물어보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바꾸는 방법. 이런 타이틀로 본문. 비싼 보석을 만지작거리며 값만 알아보는 고객의 질비한 보석 가게. 이런 고객에게는 솔직히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제가 이런 고충을 알고 있을까요? 실은 제 자신이 종로 5가에서 보석 가게를 경영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현역이기 때문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해도 매출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사지도 않고 가격만 알아보는 고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격만 알아보던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덕택에 저도 지금은 월 수익이 1,000만 원, 게다가 근무 시간은 전에 비해 4시간이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힘겨웠던 매장 영업이 이 방법을 익히고 나서는 마냥 즐겁습니다. 이 방법은 중략. 저는 이 경험을 근거로 특별 리포트, 가격만 떠보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바꾸는 매장 비즈니스 최신 기술 7가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성공 사례 리포트를 귀사에 가까운 시일 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3장의 2. 방치. 방치 시 최악의 결과를 통제한다. 환자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할 때 최악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인지해야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둘 때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고객에게 인지시켜라. 자, 이하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장의 3. 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을 내린다. 환자가 안고 있는 병을 어떻게 치료할지 치료 방법을 알려주고 이 치료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손쉽게 빠르게 치유되었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임하게 된다.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를 당신 회사가 얼마나 간단히 해결해 주는지, 당신의 상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고객의 문제점을 해결해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주어야 고객이 안심하고 당신의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세요. 3장의 4. 처방. 처방의 긴급성을 알린다. 환자에게 처방의 긴급성을 알려라. 시간적인, 수량적인 한정을 어필해서 신속한 처방이 왜 필요한지 알려라. 고객에게 해결 방안이 어느 때까지 유효하고 얼마나 한정된 방법들밖에 없는지를 인지시켜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라. 각자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세요. 3장의 5. 행동. 처방에 따르도록 행동하게 한다. 지금 약을 지금 바로, 처방약을 지금 바로 우선 복용하도록 해서 처방을 접하게 해야 한다. 고객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의 테스트하게 해본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적용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4장 반응을 높이는 광고 문구 만들기. 4장의 목차는 4장의 1. 잘못된 기존의 광고 상식, 4장의 2. 소규모 업체의 광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장 반응을 높이는 광고 문구 만들기. 4장의 1. 잘못된 기존의 광고 상식. 1. 광고는 여러 번 해야 효과가 있다는 오해, 잘못된 관행이죠. 기존의 관행은 이렇습니다. 한 번 광고한 걸로 고객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는 여러 번 봐야 고객이 안심하고 접근합니다. 광고는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DRM 교육에서는 다릅니다. 한 번 해서 반응이 없는 광고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 오히려 첫 번째 광고에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이므로 효과 없는 똑같은 광고를 몇 번씩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고객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광고, DRM 광고여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 2. 광고는 화려해야 한다는 오해. 기존 관행은 이렇죠. 요즘 사람들은 글자를 별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일러스트나 사진, 플러시를 많이 넣어야 한다. 그러나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DRM,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에서는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고 해서 효과가 오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미지 사진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만 할 뿐이다. 사진을 사용하면 스페이스를 메워서 광고 대행업자들 자신의 일이 쉬워질 뿐이다. 광고를 본 순간 당장 전화를 걸고 싶어질 정도로 고객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인 장치가 필요할 뿐이다. 무의미한 그러나 나름대로 멋진 배경사진만으로 고객이 전화하지는 않는다. 늘씬한 비키니 차림의 모델이 배경이 된 상품 광고가 있다. 광고 모델의 눈길이 간다고 상품 문의로 이어질까? 그저 눈여기로 끝날 뿐이다. 보고 나면 끝인 이미지 사진보다는 자세한 정보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 잘못된 관행, 광고 관행 3. 광고는 간결해야 한다는 오해. 기존 관행을 보면
다이렉트 메일의 인사말은 가급적 간결하게 한 페이지에 끝낸다. 손님들은 긴 문장이 길면 지루해서 읽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비즈누에서 알려드리는 DRM에서는 다릅니다. 무미건조한 전단지와 친근감을 주지 않는 형식적으로 인쇄된 인사말이 담긴 그런 다이렉트 메일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당신의 경우 우체통으로 날아오는 수많은 DM 중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 않는 것이 몇 개나 있는가? 나의 경우 DM은 쓰레기, 우체통은 쓰레기통의 등식이다. 아파트 우체통을 한번 보시라. 광고지는 청소하는 아줌마의 손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고객의 눈과 마음을 끌려고 노력한 DM 한 통 발견하기 힘들 정도다. 관심 있는 고객은 상품에 대해 120% 이상의 정보를 바란다. 그 정보가 가치가 있고 흥미가 있다면 고객은 반응을 할 것이고, 정보가 빈약하고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면 고객은 절대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 가급적 자세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고객은 안심한다. 특히 활자 인쇄가 아닌 사장 자신의 진지하고 상세한 자필 인사말을 곁들이면 고객의 반응이 높아진다. 고객의 눈과 마음을 확 끄는 광고 문구의 실제 사례는 비즈노 성공 캠프 세미나에서 공부하기로 하자. 잘못된 관행 4. 상품이 좋으면 언젠가는 팔릴 것이다 라는 오해. 기존 관행, 귀사의 상품의 우수성을 어필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DRM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의 우수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고객은 판촉 활동으로 간주하고 피하게 됩니다. 경계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우선 제품을 팔려고 하지 말고 고객의 욕구를 자극하라. 영화 황산벌에서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상품도 팔리지 않으면 고객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과 마찬가지다. 살아남지 못한 자를 강한 자라 할 수 없고 팔리지 않는 상품을 좋은 상품이라 할 수 없듯이 말이다. 어떻게 하면 팔릴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고민을 한들 정답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떻게 팔지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상품이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상품은 팔리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상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어찌됐건 팔아라. 우리 회사 제품은 끝내주는데 왜 안 팔리는 거야? 하는 당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나쁜 상품이다. 그래도 좋은 제품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팔아라. 그래도 팔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것이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자. 마케팅이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마케팅은 고객을 영업사원 앞으로 찾아오게 하는 시스템이며, 세일즈는 그렇게 윤곽이 정해진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행위이다. 4장의 2. 소규모 업체의 광고 전략. 소규모 업체는 자본이나 조직의 힘이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진다. 소규모 업체가 대기업의 전략을 구사하면 120% 망하게 되어 있다. 이는 비즈니스 세계의 냉엄한 법칙이다. 초등학생이 천하장사에게 씨름으로 맞붙는 격이고 천하장사의 전적만 높여줄 뿐이다. 약자는 약자가 활개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해야지 강자와 맞붙는 것은 결국 강자의 먹이가 되겠다는 것과 같다.
토끼가 사자에게 맞붙는 꼴이다. 즉,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씨름판에서 활약하라는 것이다. 적은 자본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약자, 소규모 기업의 고객 모집 전략도 강자, 대기업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 강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지금 바로 구매할 구매 고객을 모은다. 약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약자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효과적으로 모집하는 단계별 모집 활동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단계별 모집 활동은 자본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별로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다. 잠재고객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한 현실에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행운아이다. 고객의 체계적인 모집 방법은 세간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내에서 잠재고객의 모집 방법은 아직 생소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은 비즈노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약자의 광고, 고객 모집 전략의 기본, 광고, 자신의 입장보다 고객의 입장, 경쟁사의 입장이 강해야 한다. 고객의 관심을 끄는 광고 문구, 캐치카피 사례, 고객의 관심을 끄는 본문, 문구 구성은 이렇게 해라. 신규 영업 시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개업한 지 오래된 회사의 영업은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은 비즈노의 정규 교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비용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이라는 소책자 기초편을 마칩니다. 실천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명약. 자, 이제 적용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책자를 청취해 주신 분에게 드리는 교육 참여 특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즈노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 1회 수강권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실시간 교육, 월요일은 마케팅 교육, 금요일은 경영전략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1회 수강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문, 온라인 교육 1회 참관권 신청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 온라인 교육 1회 참관 신청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 이름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즈노의 온라인 실시간 교육, 줌으로 방송을 합니다. 성공결사대 월요일, 성공캠프 금요일. 성공결사대는 마케팅 학습 모임이고 성공캠프는 경영자 대상으로 경영전략, 상품전략, 영업전략, 지역전략 등 전략 구축하는 모임입니다. 이런 분들의 참여는 사양합니다. 자신의 사업에 열정이 없는 분, 학습하고 적용할 의사가 없는 분, 자신의 사업에 교육비를 투자할 의사가 없는 분, 요행만 기대하는 분, 이런 분들의 참여는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므로 교육 참관 신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보겠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보겠다. 열정적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의 성공을 실천하는 학습 모임 참관을 기대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읽어주는 소책자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문 링크를 클릭해서 실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케팅 교육이나 경영전략 교육 참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비즈니스에 필요한 마케팅 노하우, 경영전략, 경영자의 마인드셋 정보를 수신하실 분은 저의 황문진의 TV, 황문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시간
수강하시느라고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성공헌터 황문진이었습니다. 성공헌터 황문진입니다. 작은 회사도 1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는 성공의 통로가 되어드립니다.